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설 명절 바로 전입니다. 오늘 2월 9일이고요.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같이 관련된 뉴스 또 제 생각 같이 한번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매장 업무 중에 배달을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유식과 애들 반찬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애들 엄마들 이제 집에 곳곳에 이제 제가 배달까지 오늘 다 끝내드렸는데요. 라디오에서 오늘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가짜 뉴스 처벌 관련돼서 뭐 법안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언론 개혁 카드를 본격적으로 뽑아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뉴스인가 한번 제가 봤는데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 뉴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 안정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언론 관련 법안 6개를 내놓았으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근데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네요. 어떤 게 나왔는지 쭉 봤더니만 첫 번째 제가 보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 정도가 쭉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갑자기 왜 이 가짜뉴스 관련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와봤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차 규제 대상은 인터넷 보도, 유튜브와 블로그도 해당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이제 뭐 유튜버다 보니까 조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인터넷상 가짜뉴스 처벌, 허위 보도 피해자 구제 강화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튜브 통해서도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면 관련돼가지고 이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금 가짜뉴스가 많이 팽배해져 있다고 아마 여당 쪽에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퍼지는 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한번 근절해 볼까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생각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언론 장악이다 또는 뭐 랜선 보도 지침을 강요하나 언론의 이제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법안이 아마 발의가 되는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뉴스를 제가 쭉 또 찾아보니까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 포탈 포함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관련된 뭐 이렇게 발의하신 분인 것 같아요. 관련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포털이 뉴스 공급의 7에서 80% 이상인데 가짜뉴스를 포함해서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안도 만들겠다라고 이분이 얘기하셨는데 노웅래 의원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기자 생활을 21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다 하네요. 그렇게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뭐 기사, 악의적인 기사 이런 것이 처벌이 되면 정말 좋은데 뭐 유리한 기사는 놔두고 예를 들어서 뭐 여당을 비판한다거나 관련된 법안을 비판한다거나 여당 관련돼서 뭐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것까지도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해버리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아마 걱정돼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또 찾아보니까 이런 또 만패인 것 같은데 가짜들이 뭉쳐야 찬다. 요즘에 뭐 이렇게 뭉쳐야 찬다, 뭉쳐야 쏜다, 뭐 이런 연애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짜 평등, 가짜 법치, 가짜 집값, 가짜 진보, 가짜 개혁, 다 가짜네요. 가짜 재산 신고, 가짜 전입 신고. 참, 제가 뭐 여당, 야당 뭐 이걸 떠나가지고 정치인들이 참 믿을 게 못 되죠. 근데 이제 말은 정말 뭐 진실되고, 말은 정의롭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요즘에 참 지친,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지친 연속이 아닌가. 서민들이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정치인들까지 자꾸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더 짜증나는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처벌을 발의하는 더민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입법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부 여당 2월 4일 얼마 전에 대책이 나왔었죠. 3080 관련돼가지고 30만원, 지방에는 뭐 8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런 오늘 뉴스가 났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재산권 제약을 살펴볼 것 이렇게 나왔네요. 정부 여당이 2월 4일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를 위해서 관련돼가지고 여기 보면 가장 시끄러운 내용이 있죠. 여러가지 뭐 말이 많은데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이른바 현금 청산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관련해서 재산권 제약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뭐 많은 또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거 분들 또 뉴스에 다 나왔는데, 가장 뭐 논란이 많은 것이 2월 4일 그때 대책 발표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그쪽에 신규로 매입을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재산권 침해 논란 소지가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뭐 아파트 하나를 준다거나 입주권을 준다거나 분양권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거는 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빌라 뭐 주택 관련돼 가지고 그 이후에 매수세가 뚝 끊겼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 조금 또 부작용이죠. 왜냐면 거기 들어가서 사실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건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살면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예 그것이 없고 무조건 현금 청산 된다 하니까 사시려는 분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또 팔고 나오셔야 되는 또 실거주 관련돼서 이사 가실 분도 있을 건데, 팔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마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후속 대책을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또 얼마 전에 2월 4일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시장에. 근데 여기 보니까 53%가 도움되지 않을 것, 그리고 41.7%가 도움될 것 이렇게 돼 있네요. 관련돼 가지고 뭐 근데 쭉 읽어봤더니만 20대 뭐 서울 사람들은 정부 여당에 등을 돌렸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방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50% 이상 되는 국민들이 2월 4일 부동산 대책이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이런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기사를 제가 봤는데, 공급 쇼크 대책에 대책이 빠뜨린 뼈아픈 패착,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에 32만, 전국에 83만, 문재인 대통령의 예고한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물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주택 건설업계는 환영 논평을 냈고, 또 어떤 분들은 공급 대책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7월 1일에 김현미 전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관련해가지고 공급 물량을 늘려라라고 지시했었는데, 그전에는 공급이 충분하다 했었습니다. 근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작년에 파리 대책 관련해가지고 뭐 작년 127만 호였나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뭐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뭐 이렇게 뭐 수도권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다 아파트가 아니고 대부분이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작은 소형 주택 뭐 호텔을 개조해서 뭘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공장을 뭐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올 초에도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올해 1월달 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뭐 신년 인사 때 얘기가 나왔었던 것 중에서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추가했고, 그래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여기서 추가되었던 것이 예전에 세계적인 초저금리 영향이 있었다. 두 가지였죠. 초저금리하고 갑자기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이 세대수 증가가 1, 2인 가구가 증가했다는 얘기였는데, 제가 예전에도 영상 찍었었지만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초저금리 시대는 2020년도 19년도부터 시작됐던 것이 아니고 벌써 5, 6년 전부터 초저금리 시대가 시작되었었고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저금리 시대였는데, 갑자기 초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가구수 분화,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뭐 이렇게 공장 아니면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1, 2인 가구들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가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지금 가족이 있는 분들, 저같이 이제 결혼하고 애들이 있는 분들은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문제가 3, 4인 아파트가 부족한 건데 1, 2인 가구가 그런 거주 형태가 부족하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형태, 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원룸, 뭐 다세대 빌라, 소형 다세대 빌라 또는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쪽에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뭐 월세, 전월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월세 가격은 뭐 지방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과연 1,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지금 이런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이게 상승되고 전세가까지도 뛰는 이런 현상이 과연 1, 2인 가구가 과연 분화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게 맞는가? 이 뭔가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또 빠정님의 블로그를 제가 봤는데 2월 4일 공급 대책 관점 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 바로 뭐 2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되기 전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라 이렇게 얘기 중에 제가 다 보려는 것이 아니고 쭉 내려가셔가지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는 대부분 규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서울, 20년도 세종, 둘 다 2017년도부터 강력하게 규제를 받았던 곳인데 그런 곳이 가장 많이 오르게 되었다. 결국 이 현재 규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변화 없고서는 다음 정책이 어떤 것이 나와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으로서 상당히 이 부분의 전문가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석에서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규제만 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격이 잡힐 것인가 의문점이 되는데, 셋째,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2017년도 이미 공공주택 100만호 계획 건설이 발표되었었고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늘 자랑을 했습니다. 그 100만 호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죠. 김현미 장관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확보하신 수도권 127만 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발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뭐 100몇만 호, 뭐 100만 호, 이것이 엄청나게 뭐 계획 대비해가지고 착착착 진행돼가지고 공급이 잘 된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3080, 뭐 30만원, 아까 80만원 보셨죠? 이게 무슨 뭐 숫자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좀 뭔가 이상하다. 계속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공공주도 이번에 2월 4일날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인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보이시죠?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글씨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정부 자료죠. 공식 자료입니다.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여러분들 공공주도 3080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2025년도까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번에 발표가 아니었고요. 주택을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 주택 부지가 이게 뭐 정확하게 확정돼야지 거기서부터 건설 계획이 나오겠죠. 이 발표가 2025년도까지 아파트가 와 80만호, 와 서울에 30만호가 지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 보고서 엄청나게 긴데요, 여러분들. 뒤에 쭉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다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뭐 어떻게 되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단기 공급 방안 어떻게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몇만호, 서울에 몇만호, 뭐 지방광역시에 몇만호. 자,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예정. 그리고 뒤에 쭉 가보시면 앞으로 그러면 뭐 80만호, 30만호 도대체 어떻게 뭐 된다는 얘기야. 여기 나옵니다. 뒤에 보면. 자, 사업 유형별 주택 공급 가능 물량 세부 추계 정비사업 통해가지고 서울에 93,000호, 인천 경기 21,000호, 광역시에 22,000호가 뭐 기존구역, 신규 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기대 참여율,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기대 참여율. 참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에 여기 보시면 아마 한 이 정도 참여할 거야. 25%, 10%, 12.5%, 5%. 또 도심 공공주택 역세권에 참여율이 10%, 5%, 3.7% 해가지고 이 정도 몇만호가 될 거야. 또 여기도 도심 공공주택 중공업 지역이죠. 15%, 7.5%, 5% 해가지고 공급 물량이 6,000호, 3,000호, 3,000호, 12,000호 뭐 이렇게 나옵니다. 다 똑같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뭔가 안 이상한가요? 이거 보시고 뭔가 이상한 거 느끼신 거 없으신가요? 참여율이 실제적으로 확보했다는 것도 아니고 한 요 정도 참여하겠지. 그래서 요 정도 참여하니까 한 공급이 이 정도 땅에 요 정도 뭐 용적률 적용해가지고 한 38,000호 되겠다. 뭐 4,000호 되겠다. 여러분들 예정입니다. 예정. 아마 제가 볼 때 내후년 정도 돼가지고 2021년도 2월 4일 날에 이런 대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마 우리가 다 잊어먹지 않을까. 제가 이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분 때문에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하게 됐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김현미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제가 그 전에 계속적으로 정부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뭐 이렇게 뭐 음지에서 하지 마시고 양지로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하세요. 계속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 세제 혜택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면 마지막으로 경고를 줬습니다. 안 하게 되면 세금 폭탄을 때릴 것이고 어떻게 뭐 불이익을 줄 것이고 뭐 이렇게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는데 1년, 2년 정도 지나가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들을 적폐 세력으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이번 말만 듣고 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가짜뉴스 아닌가요?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가짜뉴스 관련돼 가지고 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고, 왜 지금 이번에 이사 부동산 대책, 작년에 127만원 공급 대책, 그 전에 100만원 공급 계획 어떻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계획 같은 거 정책 내놓은 것들 있죠. 이번에까지 25번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위헌 논란 불사하는 정부 여당의 입법 독주, 말이 많았죠. 관련돼서 이번에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할 말이 많은데 소급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 가지고도 이번에 임대차 2법, 3법 통과될 때 작년이죠. 기존에 이 계약하신 분들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을 해서 5% 또는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소급 입법을 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 전에 이 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계약했었는데 그 다음에 할 때부터 최초 계약금이라든지 최초 5% 상한이라든지 이것이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계약돼 있던 분들에게마저 이게 소급 입법이 돼버리니까 시장에서 지금까지도 아마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아마 논란이 많을 예정인데 과연 이게 위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임대사업자 그런 모임에서 위헌 관련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또 하나의 또 가짜뉴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분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데 부동산 시장 안정시켜서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작년 제가 기사를 가져왔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 것.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공간이자 삶의 보금자리인 공공재라고 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다주택자이시던데 투자도 잘하시고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관련돼가지고 무주택 서민이 쉽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주택시장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일종의 폭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까지 왜 이렇게 폭등을 시켰죠 이분들이? 과연 이게 진짜 실제적인 뉴스 맞나요? 이게 가짜 아닙니까? 가짜? 1가구 1주택 시대 만들겠다 했는데 왜 아직도 계속적으로 무주택자 분들이 많고 왜 지금 집 사기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는 나는 집 사기 싫어 난 그냥 전세 월세 살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 주택을 사게 만들 겁니까? 김태년 원내대표님 무주택자를 계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 벌금 때려서 과태료 때려가지고 그 사람들 집 사기 싫은데도 집 사게 만드실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펴실 건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말만 그냥 딱 버텨내고 우리 모두가 다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분 또 많이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 또 작년에 또 어떤 거 냈습니까? 1가구 1주택 원칙 관련해가지고도 또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분이 법안으로 해야 되겠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나오죠. 공산주의 논란을 반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도 참 희한하죠. 계속적으로 말이 시끄럽습니다. 예전에 100번 토론 나와가지고 이분이 주택 가격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나서부터 아마 계속적으로 본인의 이런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이 민주당에서 내가 좀 한 목소리 내고 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고 계신데 참 그렇습니다. 1가구 1주택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분들 다주택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선택적인 본인들은 다 빠지고 국회의원들은 선택적으로 다 1가구 1주택 원칙에서 빠지고 일반 사람들, 일반 국민들은 다 그냥 1가구 1주택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하시는 얘기인 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짜뉴스 처벌 속도내는 민주당, 언론 장악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 정말 악의적인 누군가를 완전히 있지도 않는 내용을 왜곡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처벌받아야 돼야 마땅하지만 먼저 솔선수범 하시는 정치인들, 정부 여당,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분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가짜뉴스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거나 본인들이 또 정책을 또 발의를 했으면 책임지고 끝까지 국민들의 삶을 또 이런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당선돼서 하시는 분들인데
국민의 대표이지 본인들이 갑이 아니고 우리가 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금 다시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가짜뉴스 정말 만드는 사람도 처벌받아야 되지만 이것을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자기 성찰이 필요하지 않는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계속적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 정책이 25번째 나왔다는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2월 4일 부동산 대책 발표됐던 거 쭉 보시면 말씀드렸죠 아까, 이게 강화 부동산에 엄청나게 놀랄 정도로 공급이 엄청나게 폭발할 정도로 뭔가 깜짝 놀랄 정도의 뭔가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했는데 딱 까보니까 2025년도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건설해가지고 분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분양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 물량이 부족하고 입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앞으로 더더욱더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점점 올라가고 매매 가격 자체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정부 여당의 말만 믿고 계속적으로 기다려라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5년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듣고 속아왔는데, 이 가짜를 만들어내시는 분들,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속아왔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속아야 될지 참 안타까울 심정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 2021년도 22년도 안정화시킬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각자 도생해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 계속적으로 여기만 믿지 말고 내 스스로를 믿고 우리 가족만 바라보고 파악하시고 선택하시고 스스로 책임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